안녕하십니까. 한겨레 논설의 김회승입니다. 최근 전세계 증시를 달구는 핫 이슈는 바로 공매도 전쟁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게임스톱을 둘러싼 개미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 치열한 매매 공방이 아주 흥미진진합니다. 국내에서도 개인 투자자들이 공매도와의 전쟁을 선언하며 행동에 나섰습니다. 기관의 횡포와 기울어진 운동장에 맞선 개미들의 집단 봉기인가, 개미들의 탐욕과 분노가 만들어낸 비이성적 원익게임인가, 시장의 해석도 분분합니다. 공매도 전쟁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까요? 공매도 전쟁의 시발점은 게임스톱이라는 주식입니다. 이 주식을 놓고 미국의 개인 투자자와 헤지펀드 등 기관 투자자 사이에서 전례 없는 매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1차전은 개미들의 완승입니다. 지난 1월에만 주가가 6배 이상 급등했습니다. 개미들의 사자 행렬로 한때는 최저가 대비 17배 가까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게임스톱 매매 공방에는 우리 서학개미들도 적극 동참했습니다. 하루에 7천억 가까이 매수 매도를 하면서 테슬라를 제치고 가장 많은 거래량을 기록한 적도 있습니다. 영자. 게임스톱 주가는 하루 50% 가까운 변동폭으로 지금도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 들어서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입니다.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포지션을 상당 부분 청산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또 게임스톱 집중 매수에 나섰던 개미들도 다른 타깃으로 이동하는 양상도 보입니다. UBS 글로벌 자산운용 최고 투자 책임자는 그래서 한때 $300로 웃돌던 게임스톱 주가는 $100 안팎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전열을 정비하고 다시 공매도를 재개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만약 이에 개미들이 다시 집단적 대응에 나설 경우 2차전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게임스톱이 아닌 다른 종목에서 맞붙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직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공매도 개념을 보고 가시죠. 공매도는 남의 주식을 빌려서 하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잘 이해하셨죠?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은 왜, 어떻게 거대한 공매도 헤지펀드에 맞서게 된 걸까요? Businesses have the money they need to grow and to prosper. Instead, what has happened is it's turned into a casino. 게임스톱은 오프라인 게임팩 회사입니다. 사양산업이죠. 그런데 올해 초 새로운 경영진을 영입했고 온라인 플랫폼으로 변신하겠다는 새로운 경영청사진을 내놓습니다.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그 성장성에 주목했고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4 안팎에 불과하던 주가가 $30를 웃돌게 되죠.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이 기업의 주가가 기업 가치에 비해 너무 비싸다며 대규모 공매도에 나선 겁니다. 공매도율이 무려 140%. 예컨대 전체 주식이 100주인데 140주를 팔겠다고 나선 셈입니다. 그러니 주가가 안 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자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의 주식 게시판에서 개미들의 반란이 시작됩니다. 공매도 세력에 맞서 싸우자는 혁명군을 자처하면서 앞다퉈서 구매 인증샷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무려 300만 명을 웃도는 이들이 구매 행렬에 참여합니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도 여기에 불을 질렀습니다. 테슬라 역시 과거 공매도 세력의 거센 공격을 받은 적이 있죠. 게임스톱 주가가 급등하자 주가 하락에 베팅한 공매도 펀드들은 궁지에 몰립니다. 주가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오르면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 다시 주식을 사들여야 합니다. 이걸 숏스퀴즈라고 하죠. 울며 겨자 먹기로 사자 행렬에 동참하게 되는 꼴인데 주가는 훨씬 더 가파르게 오르겠죠. 헤지펀드들은 이번에 큰 손실을 봤습니다. 멜빈 캐피털은 운용자산의 30%가량 손실이 났고 유동성 위기로 긴급 자금을 차입했습니다. 악명 높은 공매도 헤지펀드들이 20-30%의 손실을 봤습니다. 월가에서는 게임스톱 공매도로 헤지펀드들이 입은 손실이 적게는 20조 원, 많게는 10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합니다. So as of today, Citron Research will no longer be publishing what can be considered as short selling reports.
헤지펀드 시트론은 더 이상 공매도 보고서를 내지 않겠다, 아예 항복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게임스톱 사태와 공매도 제도와 관련해서 청문회도 열릴 것 같습니다. 게임스톱 매매 공방은 작전 세력들이 진화된 모습이다 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공매도 세력들이 무리한 공매도 포지션으로 허점을 보이자 큰손 개미들이 대중들한테 월가를 응징하자라는 정치적 명분을 내세우며 세를 규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반에 주식을 사들인 큰손 개미들은 이미 막대한 차익을 챙기고 빠져나갔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위 기억하시죠? 당시는 정치적 시위에 그쳤지만 10여 년이 지나 실제 행동에 나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경제 위기 때마다 반복되는 월가의 이익 독식을 개미들의 힘으로 심판한 것이란 평가죠. 과거와 달리 개미들이 거대한 헤지펀드에 대응할 수 있게 된 건 무엇보다 디지털 시대의 스마트 개미의 출현이 그 원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모래알처럼 흩어져 있던 개미들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자유로운 주식 구매 시스템을 통해서 일사불란하게 한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게 된 것이죠. 지금은 스마트폰만 있으면 전 세계 상장 주식들을 실시간으로 팔고 살 수 있습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주고받습니다. 정보 비대칭이 상당히 사라진 것이죠. 그래서 몇몇 전업 개인 투자자들은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분석력, 정보력, 그리고 투자 기법으로 무장해 있습니다. 또 이들의 정보가 빠르게 개미들에게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번 게임스톱 대전에도 참여한 개미들이 300만 명에 이릅니다. 엄청난 수의 개미들이 뭉치니까 개별 종목에서 웬만한 기관 투자자 못지않은 영향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불평등에 지친 대중들의 분노가 그 동력이라는 점에서 일종의 사회현상이기도 합니다. 경제민주화의 한 단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중의 탐욕과 분노를 이용한 또 다른 주식작전에 불과하다는 냉소도 적지 않습니다. 저금리와 재정 확대로 주식시장에 몰린 막대한 유동성 거품이 만들어낸 비이성적이고 단기적인 과열이자 머니게임이라는 것이죠. 개인의 분노와 탐욕을 자극해서 말도 안 되는 주가 상승을 만든 것이고 개인들 간의 폭탄 돌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미국 금융당국도 개미들이 게임스톱 매수가 시세 조정에 해당되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공매도 헤지 펀드에 대항해 승리를 거둔 미국 게임스톱 주주들의 방식을 따라 반공매도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며 이것은 공매도와의 전쟁이 될 것이다. 반공매도 전쟁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라는 단체가 최근 공식적으로 공매도 폐지 운동을 선언했습니다. 이 단체는 고평가 논란 속에 공매도에 집중 타겟이 됐던 셀트리온 사태를 계기로 설립됐습니다. 공매도 잔고가 많은 셀트리온과 코스닥의 HLB 두 종목을 좌표로 찍고 매수에 나서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공매도 대응 방법도 공유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중국 원양자원이란 주식에 기관들이 공매도에 나서자 소액 주주들이 주식 게시판을 통해 집단 대응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1240원 하던 주가가 10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매도와의 전투에서 소액 주주들이 승리한 케이스로 거론이 됩니다. 그 당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빌리지 못하도록 개인 투자자들이 대여 제외 계좌 등록을 한 것입니다. 즉 거래하는 증권사에 내 주식은 다른 사람한테 빌려주지 말라고 잠궈둔 겁니다. 공매도 세력이 주식을 조달하거나 환매수하는 수단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죠. 게임스톱 공매도 전쟁의 대상이 된 주식들은 아마 시간이 지나면 실질적인 기업 실적과 가치로 수렴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에 문제점이 드러난 공매도 제도를 이대로 그냥 놔둘 순 없게 됐습니다. 공매도의 순기능이란 게 시장의 과열을 막는 안전장치라고 하지만 개인들에겐 없는 강력한 무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셈입니다. 기관들은 공매도를 통해 마음만 먹으면 주가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사실상 작전도 가능한 것이죠. 게임스톱이 타겟이 된 것도 유통주식보다 많은 물량을 공매도할 수 있는 비합리적인 제도의 허점을 파고든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에게는 주식을 매우 짧게 제한적으로 빌려주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사실상 무기한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수수료만 내면 무제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증거금도 낮아서 주가가 거꾸로 오를 경우에도 손실 부담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또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를 하다가 걸려도 과태료 몇 천만 원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공매도는 개인 비중이 0.1%에 불과합니다. 가까운 일본은 20% 이상입니다. 개인은 사실상 공매도 전력을 쓸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융당국도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불법 공매도에는 징역형을 부과하고 과징금을 신설해 공매도 물량의 최대 3배까지 물리도록 하는 방안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차입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통해 원천적으로 방지하자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돼 있습니다. 개인한테도 공매도 문턱을 크게 낮추자는 대안들도 당국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기울어진 운동장이 조금은 평평해질 수 있을까요? 저희 논설이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